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정말 많은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뉴스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이 됐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관세 전쟁을 포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캐나다, 중국, 멕시코가 모두 전방위적인 관세 압박에 시달리게 됐고요. 국내 증시도 이에 따른 여파를 감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계속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팔란티어, 아마존 등이 실적 발표 내놓게 될 예정인데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 어떤 부분의 모멘텀을 찾아가면서 투자 경로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틈새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시간 같이 고민을 하며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난 거래일의 분위기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국내 증시는 사실 긴 연휴에 쏟아졌던 이슈들을 한 번에 소화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락을 모두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양지수 모두 떨어진 채 마무리가 됐죠. 딥시크라는 변수가 등장하며 AI 내러티브를 훼손시켰고요. 관세맨 트럼프의 압박이 이어졌죠. 그리고 테슬라 실적과 삼성전자의 실적을 이날 동시에 소화했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매도가 시장을 짓눌렀다라기보다는 딥시크로 인해서 커진 우려로 외국인은 AI 쪽에 집중 매도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금액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쪽으로 집중이 됐죠. AI 내러티브에 가성비라는 키워드가 치고 나오면서 하나의 장애물이 등장했고요. 그로 인해 AI 반도체 진영 등이 밀려난 겁니다. 전력도 마찬가지겠죠. AI 인프라 쪽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날 이들 종목이 크게 빠졌고 지수를 좀 끌어내렸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런 쪽에서 자유로운 국면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금융주입니다. 금융, 보험, 은행권의 종목들이 강세였는데요. 삼성그룹주의 주주 환원에 대한 이슈가 영향을 주면서 이들의 상승을 좀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조금은 더 견조했죠. 덜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보합권에 끝이 났는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안정기라는 점 그리고 로봇과 바이오가 치고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된 쪽을 살펴보면 금액 기준 1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의 컨콜에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이날 로봇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었죠. 이 삼성전자 컨콜 이슈 외에도 사실 테슬라나 현대차 쪽의 모멘텀이 로봇으로 같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천당제약과 이스트소프트, 알테오젠 이런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쏟아지면서 시장에서는 이쪽의 강세, 코스닥의 선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방송의 내용이었죠. AI 비용 효율화, 딥시크 이슈가 부각돼서 AI 내러티브 훼손으로 마냥 시장이 하락 반응을 보인다면 자금의 이동처를 고려해서 바이오나 조선 쪽의 상승이 있을 걸로 살폈었고요. AI 개발 경쟁이 딥시크로 인해서 가속화되고 AI 모델 도입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경우 AI 소프트웨어, 의료 AI, 로봇, 온디바이스 AI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나눴던 바가 있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플리토 한번 차트 열어봐 주실까요? 플리토를 비롯해서 코난 테크놀로지 등의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강세 흐름을 기록했었는데요. 그날 플리토는 결국에는 상한가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대형 소프트웨어 쪽인 삼성 SDS 이런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실적이 나오지만 조금은 무거운 종목과 실적은 아직이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소프트웨어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의료 AI는 온코크 크로스 같은 경우는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의료 AI 신약 개발 플랫폼 업체죠. 18% 급등이었습니다. 반면에 의료 AI의 대장주격인 루닉 같은 경우는 일단 대주주의 매도 관련한 이슈가 영향을 좀 주면서 4% 정도 하락하는 모습. 같은
같은 이슈 속에서도 개별 이슈로 조금 엇갈린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의 흐름이었고요. 금요일장을 한판 정리한다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딥시크로 영향받았던 쪽, 하락한 건 하이닉스와 전력주들이겠고요. 반면에 수혜 기대감으로는 앞서 봤던 플리코와 플리토 이런 쪽의 소프트웨어 종목들, 네이버와 카카오도 이날 동반 강세였다라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 AI 쪽에서도 일부 종목들 강했고요. 딥시크 관련주들 MK전자, GRT, 피델릭스 등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로봇 쪽은 테슬라, 삼성, 현대차의 모멘텀을 받았죠. 현대차 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자동차 공정에 로봇을 투입한다라는 이슈, 테슬라의 옵티머스 5배 정도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이슈, 삼성전자의 콩콜 이슈가 맞물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전쟁이라면 결국 사람처럼 움직이기 위한 여러 가지 관절 면에서 액추에이터 분야들이 훨씬 더 좋은 시세를 냈다라는 점, 하이젠 R&M, 로보티즈 등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로보티즈 정말 무거웠던 종목인데 한 달 사이 100% 이상씩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죠. 자율주행 쪽도 테슬라 쪽의 모멘텀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테슬라와 연결로 봤을 때는 와이팜이 가장 민감할 것 같다라는 점을 살폈죠. 그날 18%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수급의 이동 측면에서는 바이오나 조선, 금융주가 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장 후반에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는 빼기는 뺐으나 사실 조선 쪽도 언제든 수급이나 이슈가 붙을 여지는 있죠. 제약바이오, 올릭스, 보로노이, 삼천당제약,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등 기존의 알보리펩이라고 해서 강자로 여겨졌던 종목들이 적정한 건전한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이러한 이슈 속에 하나의 도피처가 돼주기도 했습니다. 자, 금융은 삼성화재, 기업가치 재고 계획 이슈로 인해서 삼성그룹주와 보험, 은행주의 상승을 이끌어내기도 했네요. 자, 이런 쪽으로 기업가치, 주주환원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다면 현대백화점, 현대글로비스 이런 쪽에서도 요즘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얘기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포인트들요. 만약 시장이 뚜렷하게 힘을 실을 만한 섹터나 종목이 부재하다면 그런 내부적인 요소를 찾아가는 수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현대백화점, 혹은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그런 모멘텀이 나오는 쪽을 잘 살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대한 한판 정리였고요. 딥시크 도피처, 딥시크 관련한 종목들 참고용으로 살펴보시죠 라고 해서 이 MK전자까지 살폈던 바가 있었는데요. MK전자 상한가 진입이 됐고요. 이날 말씀드린 종목 중에 이스페타시스나 SNS텍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GRT, MK전자, 피델릭스, 그리고 라운테크도 이날 상한가였죠. 중국 1위 반도체 장비사에게 장비를 납품했던 이력이 있다라는 점에서 부각되기도 했었습니다. GRT 역시나 딥시크의 AI 파트너사인 낭조정보에 제품을 공급했던 이력이 부각되면서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었죠. 라운테크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이 당분간 시장의 도피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것인지 한번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딥시크의 한 방을 크게 맞은 쪽이 바로 SK 하이닉스 혹은 전력주들이 되겠죠. 사실 이들이 연말 연초에서 굉장히 순식간에 강한 탄력을 더 기록해줬기 때문에 상승 부담을 느끼던 차에, 단기 상승 부담을 느끼던 차에 이러한 이슈가 등장하면서 일정 부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겠죠. 전력에서 AI를 제외하고 볼 수 있을까? 일단 그 이후 발표된 이틈사의 실적을 놓고 봐서는 전력에서 AI를 제외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데이터 센터나 미주 시장 중심의 강세로 이틈의 실적 나쁘지 않았고요. 딥시크 이후에 이틈사는 주요 고객사와 직접 논의를 해봤는데 투자 계획의 변동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의 내러티브에 딥시크 이슈가 내러티브 이상으로 큰 충격을, 펀더멘탈을 바꿀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노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라도 그럼 전력에서 AI를 빼고 본다면 전력이
매력이 없을까? 남는 게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도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JP모건에서는 전 세계 전력망 설비 투자 70% 이상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진영이라는 점, 그리고 딥시크의 등장으로 효율성이 향상된다면 오히려 Q의 증가에 초점을 맞춰서 전력량은 더 늘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합니다. 변압기 공급의 타이트함도 지속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딥시크 이후에 미국의 전력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견해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것대로 살펴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AI 내러티브 훼손으로 인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AI 격차를 생각보다 좁혀져 있다는 걸 미국이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투자를 해서 이 격차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그리고 딥시크가 너무 과장된 허풍을 떨었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다시 이쪽에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쪽으로 베팅을 할 때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진입 타이밍을 언제 잡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겠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싱가포르 매출이 급증한 것을 보고 사실 중국에서 싱가포르를 통해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을 우회 수입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딥시크에 들어간 비용이 딥시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가성비 논란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되겠죠.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력을 두고 장기적으로 접근할 때 언제 타이밍을 잡아 진입할지, 아니면 이제 정말 이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되는 것인지 고민되는 시점이라 이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일단 전력에서 AI를 뺄 수 있는가, 혹은 AI를 빼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가라고 봤을 때는 그렇진 않죠. AI 쪽에서는 전력도 필수적이고 또 전력에는 AI 외 모멘텀이 충분히 많습니다. 일단 이들 종목이 모조리 다 지난 금요일에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죠. 물론 산일전기는 예외였습니다. 크게 하락하다가 하락분을 모조리 다 메꾸면서 끝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AI 쪽은 조금은 여기서 내러티브에서 살짝 침체되는 분위기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전력 인프라가 노후화돼 있다, 생활의 전기와 패권 다툼, 친환경, 여러 에너지원에는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는 아직까지 살아있죠. 그리고 국내 내부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수출 쪽, 4년 연속해서 전력의 수출이 좋다라는 점이 있고요. 기술의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리드 타임이 굉장히 긴 변압기 등은 여전히 우위에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슈에는 밑에 빨간 글씨로 써 있죠. 새로운 이슈가 추가되기도 했는데 일단 수출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월이 지났죠. 그러면 2월 달에 이제 1월의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1월의 수출 데이터, 비비리서치의 조사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요. 미국향 수출 호조를 보인 쪽, 톡신이나 라면, 또 초고압 변압기, 전선 쪽 들어가 있었고요. 창상 피복제, 가정용 미용기기, 동박, 또 알루미늄 박 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향 수출 호조로 본다면 CCL, 두산이 되겠죠. TC본더, 한미반도체, 알루미늄 파우치는 율촌화학 등이 들어갑니다. 연속성의 놀라움으로 해놨는데 일단 몇 달 연속해서 수출이 좋은 쪽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핸들러는 테크윙, 서프라이즈 쪽에서는 몇 년 만에 최대 수출 금액 이런 타이틀이 달린 곳을 이렇게 뺐습니다. 쿼츠나 평판 디스플레이, 풍력 하부 구조물, 생물현미경의 토모큐브 등을 언급하기도 했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겠죠. 앞서 전력에서 수출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관세 전쟁에 신호탄을 쐈기 때문에 미국향 수출이 높다라는 게 일정 부분 변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관세를 때려 맞는 압박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살짝 할 수 있다라는 점은 관세 뉴스를 계속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크 사항은 중국향 수출 호조. 지금으로는 약간 이쪽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걸로 찾아가야 될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미국이 그쪽을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뉴스를 잘 따라가 봐야겠죠. 그 외 수출 호조 종목들은 사실 시장 해지용으로 관심을 둘 법합니다. 시장이 어수선할 때는 뚜렷하게 관심 둘 곳이 없다 보니 개별 테마나 개별 종목으로 모멘텀이 좀 집중되죠. 창상 피복제 수출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에서 개별 테마, 개별 종목으로 TNL 혹은 생물 현미경, 유리기판 이슈 요즘 많이 나오니까요. 토모큐브 이런 쪽으로 더 집중을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수출 데이터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앞서 전력기기 쪽에서 멕시코나 캐나다 등이 전력기기, 변압기 등을 만들어내는 업체들 중 하나인데 그쪽에 대한 관세 면의 공격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 이슈 살피고 가야겠습니다. 2월 4일부터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중국의 10%를 더 추가하는 관세 적용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 제품에 대한 일괄 적용이나 캐나다산 에너지는 10% 적용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죠. 자, 트럼프는 불법 이민 문제나 펜타닐 문제가 바로 관세 부과의 배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중국의 우회 수출로를 차단하겠다라는 거죠. 트럼프와 미국에서는 멕시코나 캐나다, 싱가포르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으로 우회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동맹국인 캐나다, 멕시코 등도 누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방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트럼프는 보여주고 있죠. 무식한 관세맨일지 아니면 똑똑한 관세맨일지는 나중에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과 EU 등의 나는 동맹국도 이렇게 때릴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관세 협상 카드로 지속 끌고 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일정 부분 당장 2월 1일부터 시행이 아니라 2월 4일부터 왜 며칠을 남겨두지? 라는 의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협상용으로 잘 활용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서는 반응이 있겠죠. 캐나다 총리는 25% 우리도 미국에 보복 관세할 거야. 너네 우리나라 술 먹을 생각하지 마. 약간 이런 강경한 태도를 취했고요. 멕시코도 플랜 B를 시행하겠다라며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국에서도 WTO에 제소하겠다, 반격 조치하겠다, 펜타닐 문제는 너네 내부의 문제야 라는 얘기를 내놓기도 했네요. 일단 이것으로 봤을 때 북미 무역 분쟁은 당분간 악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싸움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가 바로 다음 이슈겠죠. 결국 트럼프의 타깃은 미국의 돈을 가져가는 곳 혹은 미국에 악영향을 주는 곳들을 제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3년도 기준 미국의 주요 수입국을 놓고 봤을 때 멕시코, 중국, 캐나다가 앞단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쪽이 먼저 때려 맞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6위권에 있다는 측면에서 동맹국인 캐나다, 멕시코, 얼마 전에 콜롬비아까지 다 때리겠다라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측면, 그것이 분명 국내에는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일단 관세를 막게 되는 캐나다나 멕시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들이 미국에게 어떤 것들을 핵심 품목으로 수출하는가, 우리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미 시장을 위해서 이쪽에 진출해서 사업을 펼치던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으로 수출 관세가 부과되는 일이다 보니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멕시코는 삼성전자, LG전자, 가전 쪽이 되겠죠. 그리고 현대모비스, 기아와 같은 자동차 쪽 들어가게 될 겁니다. 포스코나 HL 만도도 영향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 이들 기업에 대한 조심이 필요하다라는 점, 한국으로 언제든지 공격의 방향을 돌릴 수 있다라는 점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일전에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11월 27일이었습니다. 멕시코 관세 부담,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부담을 느낀다라는 측면에서 그쪽 진출 기업들을 이렇게 정리했던 바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멕시코가 사실 미국이
주요 변압기를 수입해오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점유율이 줄어들던 2022년도에 한국의 변압기 수출 점유율이 또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쪽에 관세를 부과되게 된다면 한국이 전력 쪽에 조금 더 파이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나눴던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딥시크 이슈만 없었더라면 이것은 충분히 전력 쪽에 또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딥시크 우려가 전력을 누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이슈가 나온 것이라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힘싸움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세맨 얘기까지 살폈고요. 자, 미국의 관세, 방아쇠가 또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트럼프 측에서는 수개월 내에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그렇다면 그것을 트레이딩 재료로 삼을 경우를 고려해 봐야겠죠. 반도체 쪽으로 본다면 이 딥시크 수혜 쪽과 맞물려 있습니다. 중국 관련 반도체 기업들 일단 트레이딩 재료로 넣어봤어요. GRT, 러셀, 피델릭스, 라운테크는 통신 장비이긴 합니다만 여기다 넣었습니다. 제주반도체, 칩셋 미디어, 서플러스 글로벌 등이 있을 거고요. 철강 쪽에서도 이 정도 스틸 붙은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알루미늄 쪽에서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을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때리는 미국에게 중국이 내걸 수 있는 카드는 가장 앞단에 히토류가 있겠죠.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보복으로 중국은 히토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티플렉스, 상신정자 등등의 종목들. 일단 여기 있는 건 모두 다 단기 재료라는 점을 활용하셔서 단기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만 살펴보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뉴스 측면으로만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주말 사이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죠. PC 데이터, 물가 데이터는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굴스비 총재가 지표 긍정적이다, 금리 인하 올해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며 일정 부분 다독이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밀려났죠. 이렇게 하락하게 된 이유로 본다면 관세 부담이었습니다. 장 후반에 로이터가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 부과하는 거 2월 1일 아니고 3월 1일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연기됐다는 보도를 냈는데 백악관 대변인이 즉각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할 거고 트럼프 측에서도 예정대로 할 것이며 이유도 때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장 후반에 이렇게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엔비디아도 일정 부분 힘을 내다가 딥시크 우려, 수출 규제 우려, 관세 우려 더해지면서 3% 이상 떨어졌습니다. 트럼프와 젠스당이 만났다라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그리 좋은 내용이 아니었을 거다, 이런 추정도 나옵니다. 자, 테슬라는 실적 부진했으나 로보택시 혹은 자율주행 이슈로 일단은 상승 또다시 해냈고요. 팔란티어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추가 상승을 보입니다. 이번 주 초반에 팔란티어 실적 나오니까요. 체크해 주시죠. 확연히 작년 대비 올해 들어 조금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미국장인데 메가세븐이라는 이 용어를 만들어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 미국 외 주식을 매수하자, 이런 권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미국 외 쪽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야 될지 아니면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미국을 들여다봐야 될지 여전히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관세 부담 이슈 그리고 딥시크 부담에 엔비디아가 명확하게 하락을 여전히 이어갔고요. 브로드컴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테슬라는 실적 부진도 씹어먹는 미래 모멘텀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에너지 쪽은 아무래도 가스나 정유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가격에 압박을 받으면서 떨어지는 모습도 일부 포착이 됩니다.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 그래서 오늘 시장을 어떻게 초점 맞출 것인가, 틈새 시장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관세 전쟁으로 인해 인플레, 금리, 달러 부담이 있다면 국내는 외국인 수급 우려가 있을 겁니다. 외국인 수급 우려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는데 거기에다가 다음 관세 대상이 한국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
이것이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세 전쟁 측면에서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기업들 앞서 산전이나 LG전자, LG이노텍 등등 압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미 흑자 기업들의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딥시크 쪽은 지난 금요일의 시세대로 수혜를 받는 쪽 AI 소프트웨어 혹은 중국 관련 반도체 기업들, 소재단의 MK전자, GRT, 이제 중국 관련한 LMM 모델 출시한다는 마음 AI, 제주반도체, 칩스앤미디어 등 여전히 이들이 하나의 도피처가 될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피해 섹터, HBM, 그리고 전력이죠. 전력 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관세 부담 시 국내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기 때문에 상쇄되는지 여부 등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들이 AI 내러티브로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화하는 건 필요하겠죠. 자, 관세 전쟁 수혜 단기적으로 앞서 보여드린 대로 철강, 알루미늄, 히토류 쪽, 그리고 중국 관련 반도체 쪽,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금이 되겠죠. 금 관련 종목 엘컴텍 이런 거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보시죠. 전력은 딥시크 우려와 계속 상충되는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세 측면이나 딥시크 이슈로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와 조금 무관하게 관세 도피처로 볼 수 있는 대목은 바이오 쪽. 알테오젠이나 리가켐이나 이런 보로노이 종목들 혹은 바이넥스 이들이 개별 모멘텀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올라갈지 보셔야 되고요. AI 소프트웨어와 로봇 쪽, 그리고 방산조선 원전 관세 측면에서는 조금 자유롭기도 합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족쇄를 풀어낸 원전은 또 미국발 모멘텀 기대감도 있는데 이쪽도 AI 밸류체인이라 사실 딥시크 영향을 조금 받아가긴 하죠. 그 외에 도피처로 본다면 시추 이야기 있습니다. 대왕고래에서 이번에는 마귀상어 뉴스가 나왔는데 잠시 후 짚어볼게요. 한선 엔지니어링, 화성밸브, 한국가스공사 등의 일단 관련주 체크는 필요합니다. 트럼프와 딥시크 프리존으로 볼 수 있는 게 엔터와 게임, 좀 자유롭다라는 측면이고요. 개별 모멘텀으로 고려할 건 수출 측면의 화장품 혹은 TNL, 토모큐브 아니면 이슈 측면에서는 세트레가의 초고 해상도 위성 관련한 모멘텀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 한번 오늘 시작 전에 체크해 두시고 장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추 쪽 들여다볼까요? 틈새 섹터도 한번 좀 더 살펴보면 바이오는 조금은 진정한 금리, 그리고 트럼프는 금리 올라가는 쪽에도 영향, 내려가는 쪽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 변수가 되긴 합니다만 이 바이오가 틈새 섹터가 되는지 보시고 CDMO 지원 법안 발의 이슈로 인해서 CDMO 쪽 모멘텀 받는지 확인해 주시죠. 바이넥스 지난 금요일에 하락분을 다 메꾸며 상승 전환하기도 했었던 그 점도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은 국내외 모멘텀이 함께 있어요. 국내외 쪽, 해외로 본다면 딥시크의 수혜 기대감이 있죠. AI 하드웨어보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빛나는 시점을 딥시크가 만들어줬다라는 점이고요. 샘 알트먼이 방한하는 일정이 있고요. 오픈 AI, 소프트뱅크 AI 투자를 지속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이 있었죠. 정부가 추경에 AI 지원 예산을 담는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여 협의를 하겠다.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개발 투자에 진심을 다하겠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립서비스일지언정 이라도 시장에는 심리적으로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뉴스를 같이 체크했고요. 소프트웨어 쪽을 본다면 지난 금요일에 창과 방패가 함께 올랐죠. 대중화에서 소프트웨어 모멘텀 갖는 쪽 오르고요. 그것을 막는 쪽에서 보완주도 같이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내용을 기억해 보죠. 틈새 테마로는 이겁니다. 단독 뉴스라서 주의는 필요합니다. 대왕고래 다음 마귀상어, 그러니까 대왕고래가 나왔던 쪽 울릉분지 일대에 추가적으로 유망 구조가 발견이 됐다라는 것이고 이것으로 51억 7천만 배럴이 추가될 것이다. 일단 분석 주체는 액트지오입니다. 대왕고래 분석 주체와 동일하죠. 일단은 이것이 단독 뉴스라서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시장에서 해지용으로 관심을 두게 된다면 단기 재료로 가스관, 시추, 밸브, 기자재 쪽 연결이 될지 보통 앞단에 두고 보는 종목은 한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화성밸브, 한국가스공사 등입니다. 단기적 재료로 확인해 보시죠.
그 밖에 일정입니다. 오늘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픈 AI의 방한 이슈,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이제 관세 부과하는 뉴스 4일부터 적용이 되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LG CNS 상장 기다리고 있고요.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좀 잘 정리하기 위해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당잠사의 체린 앵커가 정리해서 저에게 도움을 주고자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잘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재료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집중해서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조선주 다시 짚어주신다고요? 네, 다시 트럼프 2기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조선주를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다시라는 수식어가 좀 어울리지 않게 조선주는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월 초에도 연초에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조선주를 더욱더 주의 깊게 봐야 할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이 이번에 또 트럼프 2기의 무참한 칼날에 관세라는 칼날 아래 놓여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각각 25%, 10% 이렇게 관세를 부과받게 될 예정인데요. 캐나다는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1,550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 그리고 캐나다는 미국에 주요하게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캐나다가 표적 관세를 제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멕시코 역시도 보복 관세, 비관세 조치를 예고하고 있고, 중국은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한국도 이 관세의 칼날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짙어질 것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내려갈 것이다.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당 원화 환율은 또다시 치솟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관세 그림자에 다시 놓이게 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의 증시 동향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합산했을 때 2024년 기준으로 미국 상품 수입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관세 대상국이 미국의 대응 조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역시 추가 관세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유럽에도 반도체, 철강, 석유, 가스 전방위적으로 부문별 추가 관세를 미국이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맹국도 예외는 없다. 그렇다면 한국도 관세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우려감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적인 안전지대 쪽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할 텐데, 관세 피해로 강력하게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섹터들은 앞서서 민영 앵커도 짚어주었듯이 반도체라던가 자동차, 철강, 가전, 2차 전지 이러한 쪽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세 부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정유업체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원자재나 안전자산 쪽으로도 회피성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로 조선, 방산, 게임, 엔터, AI 소프트웨어나 건설기계, 전력설비 이러한 쪽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신영증권의 박소연 연구원은 이런 코멘트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2기의 관세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하면서 2월과 3월에 우리가 전반적인 전략을 짜간다면 배당이라던가 주주총회 시즌에 맞물려서 배당주나 가치주 쪽을 좀 주목을 해보고, 저비용 AI 소프트웨어와 같은 이러한 쪽으로 선별적인 수혜를 기대해 본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들여다볼 수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상대적인 안전지대 안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왔던 조선주 쪽은 어떨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미포까지 이렇게 5종목을 추려봤을 때 지난 한 달간의 주가 추이, 한화오션의 상승 흐름이 가장 가팔랐습니다. 53.2%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삼성중공업은 15.1%, HD 현대중공업 8.2%,
1.7%, HD 한국조선해양은 1.8%의 주가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HD 현대미포만 7.3%가량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4분기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죠. 흑자 전환 강력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HD 현대미포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져가야 되겠죠. 자, 한화오션은 실적 발표를 내놨더니 4분기 영업이익이 1,690억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대비 46.7%나 상회하는 실적 발표 내용이었죠. HD 현대중공업도 컨센서스 대비 6%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4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한화오션부터 삼성중공업, HD 현대미포까지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고 목표가는 모두 현재의 주가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요. 한화오션은 31일에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하기도 했죠. 이렇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은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IM증권의 변용진 연구원은 조선주를 여러 가지 환경 안에 놓여 있다고 봤을 때 환율, 원가, 시황, 실적, 공정 소화 능력 전반적으로 고려해도 조선업의 내외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수많은 요인들이 흠집낼 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관세에 대한 우려도 역시 한화오션과 같은 조선주들은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일 겁니다. 자, 이렇게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지켜볼 때 이번 주 증권가 픽으로도 세 종목 언급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HD 현대중공업 성광밴드 짚어주고 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HD 현대미포를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증권에서 언급한 두 종목은 모두 미국발 모멘텀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증권에서 HD 현대미포를 짚었던 이유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미국발 모멘텀 외에도 탄소포지 프로젝트 증가에 따른 운반선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섹터 내의 개별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추이를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모두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들여다본다면 신조선가 지수가 소수점 기준으로 상승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선종별로 따져봤을 때는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선종도 꽤 있었는데요. 특히 13,000 TEU의 경우에는 2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조선가의 소수점 상승 역시도 조선주의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2027년을 넘어서서 2028년부터 2029년까지의 슬롯을 어느 정도 점유하는가도 조선주의 지속적인 상승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일 텐데요. 여전히 강력한 수요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조선주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추가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트럼프 영향으로 쉽스 액트, 중국에 대한 견제가 지속적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조선업 사실상 거의 쇠락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수혜를 한국 조선사들이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MRO 시장도 국내 한화오션이라던가 HD 현대중공업이 강력하게 두드리고 있죠. 미국 국적의 선박의 해외 수리비 관세 인상에 대한 모멘텀도 역시 자리하고 있습니다. LNG선이라던가 원유 관련한 건조 선박 계속해서 미국발 모멘텀들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도 조선주들의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수주 이력도 함께 점검을 해보죠. 삼성중공업 1월의 마지막 주에 LNG선의 한 척 그리고 에탄올 운반선 3척의 수주 계약 공시를 내놨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LNG 컨테이너선 12척 수주 계약 공시를 내놨었죠. 이러한 계속되는 낭보 속에서 에버그린 울트라막스 메탄올선의 경우에는 LNG선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한화오션과 중국의 광저우가 함께 경합하고 있다는 소식, 한화오션이 웃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중국과 태국과 인도 계속해서 선박 발주를 늘리고 있습니다. 10척 이상 발주 협의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이
발주 물량을 어느 나라가 가져가게 될 것인가도 주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겠죠. 자, 그리고 3월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한 이슈, 한국형 차기 구축함의 최종 사업자 선정 방식도 3월에는 완료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조선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을지 이러한 추가적인 모멘텀들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선 밸류체인 다시 한번 봅니다. 11월 25일 투자뉴스 7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고 민영 앵커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준 조선 밸류체인입니다. 선박 제조 관련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내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화오션이 지속적인 외국인 순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 조선주들의 경우에는 사실 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 외인과 기관들은 일부 차익 매물을 실현하는 경우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엔진 쪽을 좀 주목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는데 중국과 무관하게 엔진 쪽은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선박의 심장을 담당하고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쓸 수 없고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산 엔진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엔진과 함께 엔진 부품 쪽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2월에 IPO 종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정리된 표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찬바람이 불고 있죠. 1월 IPO 종목 4종목 중에서는 아스테라시스만 유일하게 공모가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프 기반의 미용 의료기기 쪽을 영위하고 있는 아스테라시스죠. 이 밖에도 2월에 IPO도 역시 찬바람이 불 것이냐. 일단은 LG CNS에 거는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LG그룹의 IT 계열사이고 희망 공모가가 61,900원에 형성이 됐는데 공모가 상단에 이렇게 공모가가 형성이 된 만큼 LG CNS를 필두로 해서 2월에 IPO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종목이 증시에 입성하는데 그들의 입성 시기가 타이밍상 참 어려운 시기여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정리해봤고요. 이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저희와 챙겨가시죠. 미국의 관세맨에 맞서 우리들의 미들맨 이성홍 이사님과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 자리하셨네요. 어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신 못 차리고 제가 또 아침부터 이렇게 발음이 꼬이네요. 자, 일단 정말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사님과 연휴 전후로 해서 딥시크 사태도 쭉 한번 파악해봤고 지난 금요일에 아침에 반도체와 전력 쪽의 충격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고스란히 또 그게 시황에 녹아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관세 이슈가 부각이 됐어요. 트럼프가 예고했던 대로 정말 때렸습니다. 2월 4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관세 이슈 저희가 어떻게 관전 포인트 잡고 있어야 될까요?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고 이번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분,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관세 부분 같은 경우는 핵심은 중국에 대한 견제 부분입니다. 캐나다나 멕시코 쪽에 이 교역 부분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가 거의 제로 관세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를 타겟으로 놓고 함께 좀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캐나다나 멕시코의 원유 관련해서 관세 같은 경우는 10%로 톤을 강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수입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톤을 좀 낮게 가지고 갔고 중국에 대한 견제 같은 경우는 표면으로는 그렇게 좀 원초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는 좀 톤을 보통 수준으로 가지고 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대응 같은 경우는 WTI 제소 정도의 톤으로 나왔어요. 이건 강도가 아주 약하게 나온 상황이에요. 네. WTI 제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나라 세탁기 같은 경우가 관세를 받았을 때
이의제기 정도로 여겨지는 수준이다 보니까 통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4월에 도래가 되었을 때 지금 미국에서 각 국가별로 그 무역 적자 규모, 그 다음에 제품별로 세부적으로 이 적자 규모 같은 경우를 집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격적인 관세는 4월 초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트럼프 1기 때도 관세에 대한 부분은 계속 여겨졌었고, 그때는 카드를 내놓고 뒤에 협상하는 단계였는데, 이제는 그냥 카드를 오픈하고 나서는 여기에서 뭐 대응을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또 1기와는 좀 달라지기는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건 관세가 시장에 적용되는 거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강달러 추이가 나타날 수 있고 지금 통제해야 되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약간의 부정적인 요인을 안고 갈 거예요. 신흥국단은 더 하겠죠. 환율 같은 경우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직접적으로 관세와 관련되는 이 품목의 제품 같은 경우는 좀 플레이를 배제를 하고 보는 거고요. 그에 빗겨가 있는 쪽 같은 경우를 플레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시장은 아직 61선을 깨지 않은 흐름이고 금융 시장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61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관세에 빗겨가는 업종 같은 경우는 플레이를 할 수 있음을 열어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에 비껴가는 섹터가 그럼 어디인가가 중요하겠네요. 지금 뭐 관세 도피처로 볼 수 있는 쪽, 뭐 바이오, 엔터, 게임, 조선, 방산, 원전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디로 압축하시겠어요? 딱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그 업종군에서 플레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미국과 협업으로 갈 수 있는 산업 같은 경우가 조선,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중에 피팅 밸브, 이런 쪽 같은 경우를 계속 본행제 같은 경우를 주목을 하시면 되겠고, 원전 같은 경우도 뭐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서 방향성은 긍정입니다. 오클로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발생을 하기도 했죠. 이 부분에 대한 긍정을 안고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터빈 이런 부분도 긍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두산에너빌리티, BHI 이런 종목들은 긍정에 대한 시각으로 가지고 가는 거고, 엔터 같은 경우는 무풍지대죠. 여기에서 관세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는 업종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고, 제약바이오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국과 대치되는 부분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가 계속은 좀 계류라는 표현을 쓸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장기화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계류 속에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거고, 과거와는 구조가 많이 바뀌었죠. 이게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비용 같은 경우를 늘릴 수 있게 관세 부분을 터치한다라고는 한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는 시밀러 외에는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약바이오군들을 관세의 영향으로 매도를 해버린다라는 접근은 옳지 않은 접근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들 잘 기억할게요. 제가 앞서 막 몇십 분 동안 브리핑한 내용을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그 안에서 방향을 잡아주시니까 너무나 힘이 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사님께 더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력 쪽. 전력의 단기 충격이 좀 세게 나오긴 했습니다. 일간으로 한 10%씩 대형주 다 빠지고 중소형주도 산일전기 제외하고는 크게 밀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받아주는 기관 수급이 있는 일부 종목이 있고요. 만약 미국이 정말 멕시코를 저렇게 강경하게 때릴 경우 우리의 변압기 쪽이 좀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효중, LS, 현대엘렉은 미국의 생산 시설을 마련했거나 마련 중이라는 점이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희망의 로를 굴려보기도 하거든요. 물론 AI 내러티브의 약간의 스크래치는 좀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떤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는 조정이 나왔고, 변압기의 밸류 상단을 대입을 해보면 주가 수익 비율 20배에서 20배 중반 정도 수준, 여기에서 이제 한 18배 정도까지는 하락이 나왔어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서 한 15배 수준, 여기에서 한 10% 정도 조정이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짚어주신 요인처럼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해서도 좀 회피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를 합니다. 한 15배, 16배 수준에서는 밸류 매력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변압기 쪽에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열어두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산일전기는 6개월 오버행 이슈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출회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부분을 활용해서 받아보는 매수가 가능함을 열어두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페이퍼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각에 대한 단계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플레이는 가능해요. 그런데 장중에 아마 이게 금요일 거래일 때도 10% 하락을 했을 때 사 들어오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매매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활용해서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하락 추세의 돌입이고 이 사이클 같은 경우가 하락으로 전환된 건 아니에요. 가격 메리트가 들어왔을 때 전력 기기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레이를 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가격 메리트 타이밍을 잘 활용해보자라는 점입니다.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경우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짚어봤고요. 앞서 조선 얘기는 살짝 해주셔서 간단하게만 듣고 가겠습니다. 하나오션이 외국인의 매도 상위에 떡하니 있었음에도 상승으로 끝나긴 했어요. 네. 다른 종목들,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 좀 아쉬운 일부도 있었습니다만 조선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우리가 장중의 변동성도 야기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유자의 영역으로 놓고 보는 거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 내릴 필요는 1도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장중에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고점 대비 10%, 20%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 활용해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정 나왔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보이거든요. 이게 LNG선 같은 경우가 기존 톤 대비해서 강도가 한 2~3배 늘어날 수 있는 원년이기도 하고요. MRO 관련해서는 아마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2개 기업이 분리해서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유리한 거는 하나오션 쪽이 유리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놓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이고 펀더멘탈의 훼손 같은 경우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선,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중에서 보냉재 쪽, 그다음에 피팅 밸브 이런 쪽은 필히 함께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조선 피팅 밸브 쪽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마귀상어 얘기가 나왔어요. 단독 뉴스라서 주의는 그렇죠. 당연히 필요한데 이쪽도 그럼 연결해서 살짝만 듣고 갈게요. 이 마귀상어 관련해서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갖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강관, 시추, 피팅 밸브 쪽을 놓고 본다면 그리고 이게 또 공교롭게도 강관 이런 철강 쪽 보면 지금 트럼프가 다음 철강 공격하겠다 하니까 또 단기 재료가 붙는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관련주도 오늘 그래서 넥스티를 주신 건가요? 네, 넥스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종목을 조선 플레이, 엔터 플레이 이런 쪽은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전력기기 쪽도 많이 짚고 갔다 보니 여기에서 반도체를 터치하기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해서 좀 새로운 스토리, 근데 단지 내러티브 외에 근거가 있는 쪽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동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관 중에서 시추를 할 때 필요한 거는 유정용 관관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수출이 이루어질 때는 쿼터제가 돼 있다 보니까 각 기업별로 한도가 있어요. 그런데 넥스틸 같은 경우가 쿼터 한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가장 커요. 그래서 여기에서 관세를 배제하고 보는 겁니다. 우선은 원래 이게 과공급 상황에서 과공급이 해소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고 이 동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시행이 될지 말지도 몰라요. 단지 단독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네. 다만 모멘텀의 요소는 존재하다 보니까 이 기존의 프로젝트에서 유종용 관관 부분의 납품이 확정된 넥스틸 같은 경우가 좀 시장에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고 보는 거고요. 목표가는 한 1,200원 수준입니다. 그리 높게 책정하지는 않았어요. 우선은 이걸 사서 들고 가고 이 사이클을 누린다라는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입해서 가격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추후에 만약에 관세 같은 경우가 보편 관세가 우리나라 쪽으로도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이 강관 쪽 같은 경우도 관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걸 생각하고 여기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맞아요. 말씀드렸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재료로 활용하는 측면과 그 방아쇠가 언제든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시기적인 대응, 고민을 같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단기 재료로서 메리트 기억해 주시고 눈여겨볼 종목까지 언급해 주셨네요. 언제나 이성우 이사님의 깔끔한 전략에 저희 도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